이것은 승인된 무국적 선박입니다.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러시아 국기 탱커를 확보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냉전 이후 가장 큰 해상 전투가 벌어졌고 러시아가 패배했습니다. 1월 7일 아침 세계의 바다는 현대의 진주만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표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감행했다. 그는 북극의 얼음에서 베네수엘라의 따뜻한 바다를 거쳐 이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에너지 다리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봉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말의 잠수함 벨고로드를 배치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외교적 서한이 아니라 매우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해군 작전이었다. 미 해군은 충격적인 시점에 아일랜드 해안과 카리브해에서 동시에 러시아 선박을 급습했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마리나와 소피아가 압류되었습니다. 푸틴의 몇 달간의 계획이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거점이 무너졌습니다. 석유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크렘린의 공포는 너무 커서 모스크바는 공개적으로 미국 선박을 어뢰로 공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카리브해에서 발트해, 북해에서 태평양까지 모든 바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작전의 도화선은 벨라 1호라는 유령선의 움직임에 의해 점화되었습니다. 이 배는 베네수엘라 항구를 조용히 떠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신호를 껐습니다. 그 배는 대양에서 흔적을 잃기 위해 페인트를 바꾸고 이름을 마리노로 변경했으며 파나마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올렸습니다. 이 국기 바꾸기 전술은 배를 러시아 영토로 보이게 하여 미국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과 동맹국 위성들은 카리브해에서 아일랜드 해안까지 배의 전작이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미 유럽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1월 7일 아침 북대서양에서 미 해안경비대는 나토의 통합 해군력과 함께 그 배에 탑승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노르웨이와 영국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승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그림자 함대에 대한 나토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심리적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가 그 배가 압류될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 지역에 있는 5척의 러시아 국기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큰 카드인 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 벨고로드가 종말의 무기로 알려진 포세이돈 핵 어뢰를 탑재하고 그 지역으로 보내져 선박을 보호하고 미 해군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P-8 포세이돈 잠수함 사냥기와 C-130J 중부장 무기 수송기가 러시아 잠수함이 그 지역에 접근하여 개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결의 앞에서 자국의 상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의 완전한 군사적 실패와 위신 상실입니다. 1월 7일 아침 카리브해 작전 소피아. 북부작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 남부사령부 사우스컴이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 동시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MT 소피아 유조선이 새벽 급습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공격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경로, 육상 및 해상 다리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제 어느 대양에 있든 러시아 선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대양을 폐쇄했습니다. 선박의 침몰은 모스크바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두마 의원 알렉세이 즈라블료프는 생방송 중에 이것은 전쟁의 원인이다. 우리는 어뢰로 공격하여 여러 미국 함선을 침몰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전쟁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사건을 해적 행위이자 비정상적인 일로 묘사하며 선박과 승무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건 직후 유럽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협은 러시아가 전통적인 해군의 약점을 핵 첩박으로 보완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카리브해에서의 패배를 유럽을 위협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공중에서 해군 패배를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대의 러시아 폭격기가 미 해군 함정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며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B-52와 B-1 폭격기를 유럽에 배치하여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전을 단순히 미국의 움직임으로만 보는 것은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해안에서의 사건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북부 측면, 즉 영국과 노르웨이가 참여한 본격적인 망치와 모르 전략으로 변했습니다. 작전이 진행된 지역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선인 GIUK 갭으로 냉전 시기부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북부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관문이며 나토는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국 해군과 노르웨이,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가 그 선박을 모국적 해적이라고 선언한 후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기지에서 이륙한 영국 공군 RAF 소속 P-8 포세이돈 항공기가 러시아 잠수함을 수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국은 제재 회피 및 불법 해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해군은 북쪽에서의 경로를 유지하며 러시아 선박이 탈출할 수 있는 기동 공간을 좁혔습니다. 이는 워싱턴, 런던, 오슬로 간에 구축된 완벽한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였습니다. 작전이 아일랜드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아일랜드의 군사적 중립성과 약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이 해역을 안전한 배기실과 해적 케이블의 청취소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이 아일랜드 정부와 암묵적으로 협력하여 러시아의 뒷마당을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해역에서 나토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번 압류는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무르만스크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암울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만약 나토가 아일랜드 해안과 북해 입구에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 유조선을 정지시키기 시작한다면 러시아의 발트해 경로는 사실상 폐쇄될 것입니다. 덴마크 해협을 떠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대서양에 도착하자마자 이 북부 함정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에너지 물류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 작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지진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모스크바의 금융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매우 명확하고 강경한 최후 평첩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인을 쫓아내라, 중국인을 보내라, 이란인을 추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 번째로 돌아올 것이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2000년대 초부터 우고 차베스와 마두로와 맺은 관계는 러시아가 미국의 뒷마당에 침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17억 달러 이상의 대출, 군사 장비,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토요일 미국 군사작전에서 최소 24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조치로 인해 러시아 국영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의 모든 투자, 합작 사업, 그리고 2041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계획된 9,100만 배럴의 생산 목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동은행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미르 결제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트럼프가 로드리게스에게 부과한 조건 중 하나는 이러한 금융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러시아의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메커니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러시아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석유는 쉐브론 같은 미국 회사로 흘러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돈과 석유를 모두 잃었습니다. 트럼프 팀은 마두로의 전 보좌관인 로드리게스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터키에서 그의 자산이 압류될 위협과 마두로처럼 감옥에 갇힐 두려움이 로드리게스를 러시아를 배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러시아 군사 고문, 바그너, 정보 요원을 추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두 번째 공격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모스크바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을 하룻밤 사이에 적의 꼭두각시로 변모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대전략은 북극점, 에너지 자원을 베네수엘라의 정유소와 결합하여 서방 제재와 독립적인 글로벌 남북 에너지 회랑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네라와 소피아 작전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약한 고리가 카리브해와 대서양 횡단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목표는 수에즈 운에 대한 대안적인 러시아 경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이탈과 대서양에서 러시아 선박의 사냥은 북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푸틴의 야망을 좌절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없으면 러시아는 중질 원유 수요를 충족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한 그림자 함대는 주로 파나마 국기를 단 선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은 파나마 운하 당국이 러시아 화물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 세계 해상 무역에서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나마 연결이 끊어지면 러시아의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 접근이 마비됩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성명은 새로운 미국 외교 정책의 선언문이다. 여기는 서방입니다. 여기는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 뒷마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충분한 석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미국의 적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왜 중국이 그들의 석유가 필요할까요? 왜 러시아가 그들의 석유가 필요할까요? 왜 이란이 그들의 석유가 필요할까요? 이 말들은 21세기 버전의 멀로 독트린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존재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박의 손실은 모스크바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두마 의원 알렉세이 주라블요프의 미국 함선을 몇 척 침몰시키자는 발언과 푸틴의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이 먼저 불탈 것이라는 위협은 전통적인 핵군력이 붕괴되고 핵 협박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복으로 흑해와 바이트해에서 미국 국기를 단 유조선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80년대의 유조선 전쟁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7일은 러시아 해군에게 현대의 스시마 패배와 같습니다. 나토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압수하고 핵 협박을 무력화했으며 그림자 함대의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로 독재자를 전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방우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중국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란의 테러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전략적 기지, 그리고 17억 달러의 투자를 이뤘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제국의 꿈은 아일랜드의 차가운 바다와 카리브해의 햇살 가득한 해변에서 미 해군에 의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북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